봄내음을 가득 머금은 향기로운 전통주, 충주 청명주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책과 함께 도민들과 소통하는 문화공간, 충북 교육도서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꽃 구경하기 힘든 올봄, 아쉬운 마음을 달래러 봄꽃이 흐드러진 전라도로 봄나들이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요즘 아이들 등원 개학이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집콕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아이들과 계속 이제 하루 종일 집에 머물다 보니까 지금 이 방송 자체도 보고 있는 아이들도 함께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안녕. 예. 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서 생활을 오래 하면서 좀 하루 대부분을 있다 보니까 생활이 좀 불규칙해진다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고요. 맞아요. 삼시세끼 다 챙겨 먹는 것도 사실 좀 정말 힘들고요. 네. 그리고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햇볕을 또 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비타민 D나 이런 영양소들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생활이 좀 불규칙해졌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면역력과도 굉장히 좀 연관이 있을 맞아요. 수 있기 때문에 또 요즘 같은 때는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지면 안 되는 때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 뼈 성장이나 근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 보니까요. 네. 우유나 계란, 버섯, 연어 이런 것도 좋다고 하니까 네.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만큼이나 참 또 좋지 않은 거는 집안에 그러면서 계속 쌓이게 되는 오염물질들.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환기를 좀 수시로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공기가 예전보다는 미세먼지 많은 날이 좀 적어진 것 같긴 한데요. 이럴 때 수시로 실내도 좀 환기를 해주시면 공기질도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때일수록 규칙적인 생활,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청결한 그런 실내 맞아요. 이런 예. 것들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중요하죠. 같아요. 자, 소소한 부분이지만 잘 챙겨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자, 오늘 하루 날씨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체로 맑겠지만요.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낮 기온을 조금은 떨어뜨리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해서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천이 2도, 충주가 4도, 괴산과 보은 3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햇살에 의해서 낮 기온이 차츰 올라도요. 어제보다 많게는 6도가량 낮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14도에서 16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요. 한낮에는 포근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주말까지도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향긋한 봄나물로 요리하실 때는 장갑을 꼭 착용하셔야 좋은데요. 맨손으로 만지면 손에 있던 유해균이 묻어서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춧가루나 마늘이 들어간 양념을 사용한다면 피부 보호를 위해서라도 참고하시는 게 좋겠네요. 날씨와 생활 정보였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에 함께하겠습니다.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매주 다양한 문화 소식 소개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봄의 기운이 무르익는 4월입니다. 네네. 혹시 지난주 토요일이 어떤 절기였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또 라디오 또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절기 이런 거에 좀 아. 민감합니다. 토요일이 청명이었고 그 다음 날 식목일이 한식이었어요. 근데 사실 원래 요맘때가 되면은 그 꽃이나 나무 심는 분들이 많게 맞아요. 마련이고 그런 것들도 방송도 하기 마련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올해는 좀 예년보다 좀 덜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청명 맞고요. 네네. 이 청명일에는요,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한 해 농사 준비를 하느라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네. 이럴 때 빠지지 않는 우리의 전통 술이 있습니다. 네. 바로 청명주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2호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봄 기운이 담뿍 담긴 이 청명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청명주가 저도 좀 익숙한 술인 게 예전에 그 아침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던 예. 절기밥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랬었군요. 오랜만에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좀 설렙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게 되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아름다운 탄구모가 흐르는 고장 충주에 가면
향기로운 봄을 머금은 전통주를 빚는 장인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절기, 청명에 빚는 술. 청명주를 만드는 장인을 만나러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름만 들어도 생기 넘치는 계절 봄. 예부터 봄이면 우리 선조들은 향긋한 청명주를 빚어 함께 나누며 한 해 건강을 빌었는데요. 대를 이어 청명주를 빚으며 전통을 지켜가는 장인의 공간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앙증맞은 꽃이 수줍게 피어난 어느 봄날, 전통주, 청명주를 빚는 장인을 찾아간 곳은 충주시 가금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통주를 빚으신 선생님, 제가 잘 찾아왔나요? 네, 맞습니다. 네. 충북 무형문화재 2호로 지정된 청명주를 빚는 곳이고요. 저는 이제 4대째 대를 이어서 술을 빚고 있는 김영섭이라고 합니다. 청명주, 왜 이름이 청명인가요? 이제 곧 4월 5일경, 그때가 이제 청명일이거든요. 청명일에 먹는다 그래서 이름이 청명주예요. 아, 하늘이 맑고 날씨가 좋아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절기 청명.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때죠. 이때 풍년을 기원하며 빚는 술이 바로 청명주입니다. 지금 제 앞에 발효와 숙성을 거친 청명주가 있습니다. 일단 병부터가 굉장히 예쁜데요? 와인병 같기도 하고요. 맛이 조금 와인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쌀라비는 전통주인데도 조금 화이트 와인 느낌이 나가지고 일부러 병도 좀 와인병으로 했어요. 궁금한데요?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세련된 병에 담긴 청명주를 잔에 따라 봅니다. 예쁜 빛깔에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데요. 일단 눈으로 한번 색을 보고 향부터 달콤해요.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이름도 빛깔도 예쁜 청명주. 맛은 어떨까요? 우와, 오, 선생님 정말 맛있는데요? 여자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의외로 이렇게 와인 같아가지고 여자분들도 많이 드시죠.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전통주는 맛이 좀 세고 강한 부분이 많은데 이 청명주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네, 처음 드셔보신 분들은 이게 과실주인지 아세요? 과실주. 그러니까요. 향이 과일 향이 나가지고 네, 전혀 뭐 첨가물 같은 거나 부재료는 전혀 안 넣고 오로지 쌀하고 물하고 누룩만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상큼한 맛이랑 향이. 전통주이면서도 현대적인 맛과 분위기를 풍기는 청명주. 이제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청명주 술 빚는 과정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시나요? 근데 청명주를 빚기 위해서는 우선 밑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저희는 밑술을 담을 때 특이하게 죽을 써서 해요. 죽을 써요? 찹쌀죽. 아, 네. 죽을 쓰기 위해서 불려놨다가 빻았어요. 빻아서 이제 가루로 이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찹쌀가루로 죽을 쓰는 것이 청명주를 만드는 진짜 첫 안에는 번째 단계인데요. 곱게 눈같이 고운 찹쌀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좀 번거로워도 이렇게 죽을 써서 하는 게 술이 맛있거든요. 술을 좀 어렵게 담을수록 맛있어요. 아, 그런가요? 체에 내린 고운 찹쌀가루는 뭉치지 않도록 잘 풀어 먼저 애기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한솥 가득 끓인 뜨거운 물에서 적당한 농도의 죽이 될 때까지 저어주어야 하는데요. 와, 진짜 고운 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보니까 막 온도도 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죽을 만드시더라고요. 온도가 제일 중요해요. 죽은 금방 타기 때문에 타면 이게 술에서 탄맛이 나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 그냥 저희가 먹는 죽을 만드는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저으면 되는 게 아니네요. 네네네. 이 죽을 또 하루 정도 식혀요. 자연적으로 이게 식혀야지 향이 좋더라고요. 죽을 만든 후에는 이제 고두밥을 지어줄 차례입니다. 쌀알이 으깨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낸 뒤 무쇠솥을 이용해 밥을 짓는데요. 어떤 음식이든 재료가 중요한 법. 청명주를 만들 때 사용하는 찹쌀 역시 질 좋은 쌀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충주에 이게 찹쌀이 유명해요. 노은 찹쌀이라고. 이렇게 쌀알이 이렇게 굵기가 굵고 균일하죠. 이런 쌀이 좋은 거거든요. 좋은 쌀이네요. 그래서 충주 노은 찹쌀만 쓰고 있어요, 저희. 아니 그런데 예전에 뭐 신선주나 아니면 다른 송로주 같은 것들을 마셔 보았는데요. 과정을 보니까 이 재료가 비슷비슷해요. 저는 사실 청명주는 맛이 좀 달라서 재료도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재료는 뭐 거의 비슷하고요. 오히려 저희는 재료가 더 안 들어가죠, 부재료가. 오로지 이제 쌀하고 누룩하고 물 이 세 가지만 들어가거든요. 자, 이제 잘 식힌 고두밥에 밑술을 섞어줄 차례인데요. 밑술을 만들 땐 미리 만들어둔 찹쌀죽과 통밀 누룩을 섞어 하루 정도 발효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제 고두밥이랑 잘 섞어주면 되는 건가요? 이게 덧술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덧술. 고두밥하고 밑술하고 이제 잘 이렇게 섞어주면 돼요. 네,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한데 뭉쳐있는 고두밥이 한 알 한 알 잘 풀어지도록 꼼꼼하게 칠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다 보면 이게 피부가 되게 좋아져요, 손이. 아 그래요? 오, 부드러운데요? 네, 나중에 이렇게 하시고서 만져보시면 되게 부드러워져요. 오, 정말 잠깐 했는데도 손이 부들부들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이 청명주가 피부에도 좋다고 하니까 저는 더 좋아지려고 그래요. 시간을 들여 정성을 다해 만든 덧술. 이제 깨끗하게 소독한 항아리에 조심조심 담아줍니다. 밑술부터 해서 다 담그셔가지고 항아리에 다 담아줬는데요. 이제는 다 끝난 건가요? 과정이 더 남았나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이제 발효를 시켜야죠, 발효. 본격적으로 술이 만들어지는 곳 발효실입니다. 시기에 따라 고온과 저온 숙성을 잘 조절해 줘야 한다는데요. 와, 정말 항아리들이 많아요.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술이 맛있게 익어가는 발효실인 거죠? 네, 여기가 발효시키는 발효실이에요. 주발효는 한 3일 정도 되고 나중에 이제 후발효, 숙성까지는 한 100일 정도 소요되죠. 100일 정도 발효를 시키고 나면 아까 마셔보던 청명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청명주는 청주기 때문에 한 이제 180일 정도 이제 숙성을 해서 이제 맑게 걸린 술이 청명주고 더 오래요? 그 전에 한 3개월 정도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제 탁하게 걸린 술이 청명주 탁주 막걸리죠. 탁주요? 네. 항아리 안에서 향기로운 청명주가 탄생하는 과정 잠깐 들여다볼까요? 향도 향이고요. 안에서 술이 나요. 네, 귀를 이렇게 대보시면 비 오는 소리 비슷하게 나죠. 청명주 익어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ASMR. 마치 술이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한 생생한 소리. 이렇게 발효, 숙성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바로 향기로운 청명주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다른 전통주들 같은 경우에는 증류를 많이 하는데 이 청명주는 증류 과정이 없나 봐요. 근데 요거는 증류를 안 하는 그냥 발효주고요. 이 이제 발효주를 이제 다시 증류해서 만든 게 이제 청명주 소주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마셔보았던 그 청명주에서 사실 과실주 맛과 향이 나서 신기했는데 증류를 하지 않고 숙성시킨다는 것, 그게 맛의 비결이었네요. 근데 이게 발효 숙성되면서 이제 향이 과일 향 같은 게 생기죠. 신기한데요. 그렇습니다. 향긋한 청명주의 비결은 바로 증류 과정이 없다는 것. 6개월 정도 숙성된 항아리에서 그 신선한 맛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다 된 술이거든요. 네, 양조장에 와서만 먹을 수 있는 술이죠, 이거는. 특별한데요? 네, 좀 드셔보세요. 네. 병에 담기기 전에 청명주 어떤 느낌일까요? 오, 정말 맛있어요. 또 느낌이 틀리죠. 아까 네. 그 거른 술이랑 안 거른 술이랑. 술에서 싱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신기한 맛이에요. 미세하게 뭔가 탄산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건 제 착각인가요? 아니요, 맞아요. 약간 아직 탄산이 좀 남아있을 거예요.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이제 진짜 술이죠, 이게. 진짜 술. 네. 가장 신선한 첫 술의 매력 참기가 힘듭니다. 그만 먹어야 되는데 쭉쭉 들어가요. 많이 드세요. 청명주는 맑고 깨끗한 청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개월 정도 앞서 발효된 술을 쌀알을 으깨면서 걸러주면 청명주 탁주를 맛볼 수 있는데요. 청주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탁주는 사발에 먹는 탁주가 아니고 도수가 좀 높아서 와인잔으로 해서 드시면 좋아요. 그렇구나. 와인잔에 담긴 막걸리라 이 또한 특별한 맛이겠죠. 선생님. 막걸리에서 상큼한 맛 난다는 느낌 들어요. 네, 진하고 깊은 맛? 네. 정말 오히려 맛있어요. 텁텁한 맛은 아니고 좀 깔끔하죠 맛이. 네, 깔끔하고요. 한 입 맛보면 멈출 수 없다는 특별한 맛과 향.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과음은 금물입니다. 이렇듯 봄을 닮아 상큼한 매력을 보여주는 청명주 막걸리는 청주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군요. 그런데 이 술이 상도 받았다고요? 네. 작년에 탁주 우리술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이게 탁주 부분 최우수상을 받았었죠. 최우수상 네. 1등. 오. 충북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술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청명주. 이곳에서 벌써 4대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4대째 이 청명주를 빚어오고 있으시잖아요. 할머니가 빚으시다가 이제 한동안 명맥이 끊겼어요. 왜요? 이제 그때 일제시대 때 이렇게 금주령이 내려가지고 끊겼다가 금주령. 네. 근데 아버지가 집안에 내려오는 향전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는 약방문인데 거기에 이제 한 페이지에 청명주 제조 방법이 나와요. 그걸 보시고서 1980년도부터 이제 다시 복원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지난 93년 충청북도 제2호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청명주. 김영섭 장인은 전통의 매력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주의 매력은 무슨 첨가물이나 감미료 그런 거를 이제 절대 안 넣으니까 좋은 찹쌀, 좋은 물로 해서 이제 정성스럽게 빚다 보니까 술이 되게 깔끔하고 맛있죠. 이 청명주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노력하고 있으신가요? 이제 2005년도 여기가 이제 농林축산식품부로부터 찾아가는 양조장이라고 지정됐거든요. 그 뒤로 이제 관광객들이 꾸준히 오셔가지고 체험도 하고 시음도 하시고 이제 제조 방법도 배우시고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가까운 이제 대학교에서 술을 이제 배우러 온다고 이렇게 연락도 많이 오거든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뭐 대표하는 만한 술이 없잖아요, 솔직히. 이제 그런 술이 되고 싶은 게 저희 바람이죠.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청명. 봄 기운과 정성을 가득 담아 빚어내는 우리 술이 있습니다.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세계인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청명주. 이 봄에 어울리는 향기로운 청명주의 매력 함께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네, 봄 향기를 가득 머금은 우리 술 청명주를 만나보셨나니 박진희부터 도대체 얼마나 드시고 오신 거예요? 계속 드시는데요. 과정마다 그냥 계속 드셔가지고 네. 카메라 바깥에서까지 마셨으면 이게 얼마나 맛있을까. 너무 근데 진짜 맛있겠어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술이었는지. 이게 또 음주 방송이 될 수는 없으니까 뭐 이거 챙겨오라고 그럴 수도 그러니까요. 없고. 돈 줘서 보낼 걸. 진짜 네. 맛이 좋았나 봐요. 네, 제가 대신에 많이 먹고 왔어요. 네. 이 충북 무형문화재 2호 청명주는요. 네네. 청명대에 빚고 청명대 함께 나눠 마신다고 해서 이름하여 청명주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맛과 색감이 정말 달랐습니다. 다른 전통주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요즘 같은 이 따뜻한 햇살 아래 앉아서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면 하는 일들이 다 잘 풀릴 것만 같은 그런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좋죠. 저도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촬영 가서 맛을 봤는데 맛이 기억이 맛있어요. 나시네요. 맛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화면 보니까 되게 반갑고 여기가 이제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곳에 가서. 네, 맞습니다. 가서 직접 마셔볼 수도 있지만요. 네네. 특히 만드는 방법을, 빚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연락하고 찾아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마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가서 체험을 해보고
직접 먹어보고 빚어보다 보면 이 청명주의 매력에 푹 빠지실 거라고 아마 자신이 들어요. 요즘 같은 때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으니까 혼자 집에서라도 이왕이면 문화재로 지정된 술이니까 얼마나 고품격으로 이렇게 한 잔 탁 드시면서 조금 이거 돈이라도 좀 줘서 쥐어서 보내서 좀 사오라고 할 걸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시네요. 네네네. 네, 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청명주 그리고 대를 이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장인 만나봤는데요. 네. 장인의 이야기처럼 청명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술로 거듭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박재현부터 고생하셨어요.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드리는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24절기 중 5번째 절기로 네. 하늘이 차츰 맑아지는 날이라는 뜻의 절기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아래 보기 나갑니다. 1번 경칩, 2번 청명, 3번 한식, 4번 고구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이 바로 이 절기였었고요. 저희가 뭐 조금 전에 충북의 무형문화재 2호 갑자기 술 생각이 나네요. 네. 청명주를 저희가 청명주를 마시고 왔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감을 드렸어요. 뭐 저희 씹어서 넣어드렸습니다. 이거 삼키시기만 하면 돼요. 네. 자, 삼키실 분들은 문자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97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시은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전통주, 청명주의 향과 이 색감을 듬뿍 느끼고 오셨잖아요. 네네. 요즘같이 좀 지치고 힘든 일상에는 약주 한 잔, 맛있는 음식이 그렇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된 하루를 잊게 만드는 그 음식, 맛있는 음식은 어떤 게 오. 있는지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맛있는 음식. 예, 일상에 활력을 주는 추천 음식이 네.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그 왜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달고나 커피 뭐 이렇게 마신다고 그 얘기도 많이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안 하던 요리를 좀 하게 되면서 요리 실력이 늘게 된대요. 요즘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음식들 꼭 하나 정도 사진 같이 찍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정답 잊지 보내주세요.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문화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함을 호소하는 한편 또 그동안에 집에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 하는 것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책 읽기 바로 독서인데요. 네네. 자, 오늘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이죠. 도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보이는 곳 충북교육도서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자리에 김사명 독서교육진흥부장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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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충북교육도서관입니다. 이거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 부탁드리죠. 네. 충북교육도서관은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네. 1979년에 개관해서 40여 년을 청소년과 교직원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이 되는 도서를 대출하고 또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도심 속의 작은 문화 공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이 조직 개편을 하고 도서관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중앙도서관이었었는데요. 교육도서관으로 기관의 명칭을 바꾸고 네.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정립을 위해서 직원들 모두가 정성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바뀌어진 모습을 금방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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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계신데요. 2019년 지난 한 해는 어떤 활동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우리 도서관에서 그 공간 재배치 등을 통해서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을 4층에 교실 3칸 규모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네. 네. 그곳에는 이제 북카페도 있고 포토존도 있고 슬로우 리딩 공간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힐링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공간들이 되게 멋지네요. 예. 네, 포토존입니다. 네. 네. 네, 여기는 이제 디지털 창작 공간이라고 그래서 유튜브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네. 또 한켠에는
학생 작가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렇게 시, 소설, 수필, 드라마 부문의 창작 교실도 마련했습니다. 네. 이곳에서 다양한 독서 활동과 창작 활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라톤 대회도 실시합니다. 네. 책을 들고 뛰는 것은 아니고요. 네. 네, 학생들이 다달이 독후감을 게재하는 형식인데 연달아서 릴레이로. 한 달에 예. 그렇게 해서 완주하도록 해서 학생들의 독서 습관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들이 이제 다달이 행사가 많은데 예. 4월은 독서 주간, 9월은 독서의 달, 10월은 북 페스티벌 예. 행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작가 강연회와 다독자 시상 등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달에는 충북 청소년 비경쟁 독서 토론이라고 해서 네. 경쟁하지 않고 독서 토론하는 네네. 그런 한마당 잔치를 개최합니다. 재밌겠네요. 네, 예. 아이들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독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제 화면 속에 뭐 다양한 공간들을 아까 만나봤는데 교육도서관이니까 당연히 뭐 책, 독서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문화 프로그램으로 한 25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요. 네. 학부모 인문학 콘서트라든지 부모 마음 학교 또 그리고 퇴근길 인문학 또 성인 문해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인문학 콘서트는 다양한 방면의 그 작가분들을 소개해서 네. 콘서트를 펼치는 건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안도현 시인이라든가 또 나태주 시인 그리고 대통령의 글쓰기로 유명한 강원국 선생님을 모시고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부모 마음 학교는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의 그 진로와 관심이 크기 때문에 고3 학생을 위한 진로 특강이라든지 또 어린아이들은 이제 독서 습관을 어떻게 정착시킬 건가에 대해서 최승필 작가를 초대해서 그분이 이제 공부머리 독서법으로 네.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아주 그 열기가 뜨거워서 복도며 바깥에서 까치발을 뛰고 이렇게 경청하실 정도로 성황을 이뤘었습니다. 네. 또 퇴근길 인문학은 이제 퇴근하시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마련했는데 주로 동양 고전에 대한 네. 이해를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또 성인 문해 교육이라고 해서 단순히 글자를 쓰고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이분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인문학적 소양도 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독서 프로그램에서부터 문화 프로까지 정말 다양하게 운영을 하셨는데요. 함께 하신 분들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행사가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그분들의 반응을 살피는데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면서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론 새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좀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요즘인데 그 충북교육도서관에서는 책으로 또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그 이벤트들을 온라인상으로 선보인다고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집에 머물게 되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게 되니까 할 수 있는 독서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서 저희들이 토론 끝에 방구석 독서 프로그램 이렇게 명칭을 정하고 시리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1탄이 이제 독서 퀴즈인데요. 네. 지난 3월 9일 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동안 게릴라 독서 퀴즈 잔치를 벌였습니다. 네. 학년별로 그룹을 나눠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퀴즈를 진행했는데 105명의 학생이 참가했고요. 정답을 맞춘 학생도 92명이나 돼서 해당 학교로 소정의 상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방구석 1탄이었고요. 예. 2탄은 이제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고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도록 그렇게 네네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학생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함께 온몸으로 표현하기 이렇게 해서 그것도 온라인으로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네. 다양한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3탄이 나가는데요. 그렇군요. 예, 책 속에 그 캐릭터가 있는데 캐릭터를 이용해서 소품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아까 방금 들었던 그 2탄 네. 동화책 속 장면 온몸 표현하기는 저희 아침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이 확 나는데 실제로 그 굉장히 기발하고 재밌는 사진들 많이 올라왔을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예. 네, 지금 화면에 이제 나오고 있네요. 네네. 요 장면은 이제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머니가 빨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스스로 네. 빨래가 돼서 네, 저 장면은 이제 그 주부의 가사 노동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다룬 건데 네네네. 동화로 아주 가볍게 한 것이고 지금 이 장면은 이제 거리두기를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예. 집안 내에서도 독서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진짜 뭐 다양한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예. 네, 도서관을 가야 이제 책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좀 그게 안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서 책을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도서관이 휴관하기 때문에 직접 이제 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드라이브 스루가 많이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도서관에도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약 대출을 신청하시고 이제 전날 9시부터 6시까지 이제 예약 대출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 2시부터 4시까지 도서관에 이제 차를 타고 오시면 저희가 예약하신 그 도서를 그쪽에서 전해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인당 3권인데요. 많이들 오셨고 지금 한 하루에 50여 분 정도가 이렇게 네네.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이제 드라이브 스루 도서 대출 말고도 예약 도서 대출이라고 해서 다른 분이 이미 도서를 대출해 갔으면 이제 바로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예약하는 과정도 있고 또 희망 도서 대출이라고 해서 도서관에 책이 없지만 네네. 희망을 하시면 저희가 2주 내에 도서를 구입해서 이렇게 대출해 드리는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올 한 해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우리 충북교육도서관이 도서관의 이름을 바꾸고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학생들이 도서관에 넘치기를 저희는 소망합니다. 예전에 도서관은 이제 조용하고 딱딱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도서관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놀이도 하고 문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많이 오게 해서 저희 교육도서관이 학생들 어떤 그 청소년 문화에 심화된 광장, 그 청소년 문화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어떤 근거지로 이렇게 삼고자 합니다. 네. 그런 큰 포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에서 저희가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계획했는데 무려 130회나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차질은 있지만 100여 회 넘게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 충북 교육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양한 프로그램들 알차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또 이렇게 아침에 생방송으로 나오셨으니까 코로나19 속에서 집에서 있는 분들 위해서 봄에 읽으면 좋은 책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추천책 이런 거 궁금합니다. 네, 도서를 추천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제일 고민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많은 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영유아와 청소년 그리고 성인 대상으로 해서 한 3권 정도만 한 권씩. 소개해 네네.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유아용 도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 선생님. 네. 네, 백희나 선생님의 이상한 엄마를 추천합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위로와 격려가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호호라는 주인공이 학교에서 아파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엄마는 이제 직장에서 안절부절 못할 때 이상한 엄마가 나타나서 도와준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네, 백희나 선생님은 얼마 전에 그 스웨덴에서 시상하는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랜드상을 수상하신 네.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믿고 볼 수 있는 작가. 예. 아이가 네. 진짜 좋아해요. 그렇군요. 네. 네, 예. 백희나 선생님. 네. 다음 아까 예. 청소년 대상. 청소년 분석이 대상으로는 이제 신민아 선생님의 네. 청소년 마음 시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시툰이라고 하면 이제 시와 웹툰을 결합한 것인데 그렇군요. 시를 좀 어려워하거나 네네.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웹툰을 곁들여서 이제 시를 소개한 작품입니다. 1, 2, 3편 시리즈로 되어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어른들을 마지막으로 어른들께는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위로받고 싶어 하세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정혜신 선생님의 위해서. 아. 당신이 옳다. 예, 예. 요즘 또 네, 유명하죠. 이 책을 예. 소개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30여 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12,000명이나 되는 환자들을 대하면서 그런 그 공감, 치유 이런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하셨고 네. 아마 심리 치유의 바이블이라고 할 정도로 이 책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 총 3권을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그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추천해 주셨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도서관이 많은 변화와 또 새로운 계획들을 갖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온라인 계약을 한 학생들에게는 아주 든든한 학습의 동반자가 될 것이고요. 도민 여러분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이 되는 좋은 책들로 좋은 독서 문화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동화책 속 장면 표현하기 위해서 사진 보니까 워낙 참여하시는 분들 고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충북교육도서관 김삼환 독서교육진흥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박진희 리포터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탄탄한 하체와 잘록한 허리 라인을 같이 만들 수 있는 동작으로 여름을 준비하는 여성분들에게 꼭 필요한 동작 리버스 런지 스파이널 트위스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은 귀 옆에 위치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 한 발을 뒤로 보내며 런지로 앉아주시고요. 그대로 몸통을 뒤로 보낸 다리 쪽으로 회전을 해줄 거고요.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 제자리로 돌아와 줄게요. 동작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뒤로 런지로 앉았을 때 무릎을 앞으로 밀어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회전을 해줄 때 등허리가 구부정하지 않게 척추를 곧게 세워서 뒤로 뻗은 다리 쪽으로 몸통을 회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도 자극이 될 수 있도록 동작 반복합니다. 어깨의 긴장감을 풀어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쪽 다리를 뒤로 보내요. 런지로 앉아주시고요. 뒤로 보낸 쪽 다리 쪽으로 몸통을 트위스트, 다시 정면, 다시 올라와 제자리. 반대쪽, 회전, 다시 정면. 동작 반복합니다. 런지로 앉을 때에는 무릎이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몸통을 회전할 때 복부에 힘을 줘서 복부를 쥐어짜듯이 동작 반복합니다. 다시 올라와 제자리, 손 풀러서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이 동작은 양쪽 15번씩 3세트 진행하도록 합니다. 네, 표생과 함께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오늘 동작은 이거 하니까 옛날에 왜 뚜두두두뚜두두두 요것만 하고 런지 동작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꼭 네. 따라서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네.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24절기 중에 5번째 절기로 하늘이 차츰 맑아지는 날의 뜻의 절기 이름 무엇일까요? 1번 경칩, 2번 청명, 3번 한식, 4번 고구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청명주도 만나봤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네. 지친 일상에 활력을 주는 음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네. 여러분만의 그게 뭘까? 레시피? 아, 특급 좋죠. 레시피 이런 그런 거 것들 좋죠. 공개해 주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집에만 주로 계시다 보니까 집에서도 어떻게든 좀 해먹고 있는 음식들이 좀 많이 늘어났을 텐데 맞아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어느새 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건 희망, 내일 날씨는 맑음입니다. 아침에니 여러분의 일상을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봄꽃은 흐드러지게 피고 있어도 꽃 구경 제대로 못 가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꽃 소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호남 오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호남 오매 이게 뭐냐면요. 오메기 떡은 아니고요. 오메기떡 자꾸 먹는 얘기를 하게 되네요. 배고파서요. 호남에요. 우리나라 토종 매화의 70%가 자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매화가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자, 지금부터 호남 오매 구경 가보시죠. 예부터 호남에는 전국에 이름난 매화나무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고한 자태를 자랑하는 호남 오매. 함께 만나보시죠. 전남 장성에 자리한 천년고찰 백양사입니다. 지금 이곳엔 화사한 봄이 피었는데요. 백양사의 자랑 고불매입니다. 이 매화나무가 고불매라고 불리는 이유는 1947년도에 이 백양사에서 유명하신 마남 스님께서 일본 외색 불교를 좀 청산하고 그리고 원래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이 고불 총림을 이제 결성하시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 매화나무가 추운 엄동설안을 거치고 따뜻한 봄에 이렇게 피어나는 향기를 뿜는 모습이 마치 엄동설안의 추웠던 어려웠던 일제시대를 이겨내고 불교의 어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이제 고불매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땅 좋고 기후 좋은 호남은 우리나라의 100년 이상 된 토종 매화나무를 70%나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으뜸으로 손꼽히는 매화를 호남 오매라고 부릅니다. 매화 향기 따라 지리산이 품은 봄을 구례 화엄사에 닿았습니다. 각항전 옆에 소담스레 핀 흑매, 진분홍 매화꽃이 산사의 봄 정취를 돋우고 있습니다. 매화는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서 일찍 피면 조매, 추운 날씨에 피면 동매, 또 눈 속에 핀다고 하는 설중매가 있습니다. 또 색깔에 따라서 희면, 백매, 붉으면 홍매라고 부르며 화엄매는 그보다 더 붉어서 흑매라고 부릅니다. 그게 화엄사 매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보 제67호인 각황전도 이맘때만큼은 화엄사의 주인공 자리를 화엄매에 내어줄 정도입니다. 그 아름다움만큼이나 색도 정말 진한데요. 주변에 피어있는 매화는 봤는데 색깔이 이렇게 붉은 매화는 또 처음 봤고 만개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강한 향을 내는 매화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천년 고찰과 고목이 피워낸 매화가 어우러진 풍경. 이 풍경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져봅니다. 매화향기 그윽한 봄날의 추억입니다.
잎을 뒤질세라 담양 지실마을엔 옥매가 피었습니다. 새하얗게 핀 봄의 전령사인데요. 게장매는 이 호수로 핀 이 매와 또 겹으로 핀 백매, 그래서 그 옥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가운데가 붉게 핀 홍매, 이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같이 심어진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습니다. 3월이면 어김없이 꽃을 피우며 고결함을 알리는 매화. 사찰뿐만 아니라 선비의 집 담장에서도 활짝 피어나 그 기품을 알리는데요. 집 앞에 시냇물이 흐른다고 해서 개당이라 불리는 집. 해마다 봄이 되면 격이 다른 매화가 피는 곳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은은한 향을 전하는 매화에 대한 우리 선비들의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소담스레 피어난 매화가 고택의 격을 높입니다. 개당매 못지않은 기품 있는 매화를 만나러 전남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 전남대학교 홍매는 엄마 식물이 만들어진 것은 대략 한 400년 정도 전에 한국에 들어왔고요. 이 자리에 심어진 것은 약 한 50년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향기가 많아서 지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매화를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지만 탐매객들에게 사랑받는 이 매화는 겹꽃으로 피어서 더 인기인데요. 이 아름다움을 놓칠세라 카메라에 분주히 담아봅니다. 매화나무의 꽃말이 고고함을 뜻하거든요. 전남대학교의 올해 민주길도 만들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고귀함을 이 전남대 홍매가 상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매화꽃 필 무렵이면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서남사를 찾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서남사에는 약 350년부터 650년에 이르는 아주 오래된 매화나무 50여 그루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전 돌담길을 따라서 피어있는 20여 그루의 매화나무는 만개에서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화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그 아름다움이 충분한데 수백 년 묵은 고매가 20여 그루나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천연기념물 제488호 서남매. 서남사와 함께 긴 세월을 보낸 봄을 닫습니다. 요즘 좀 답답한 마음이 많았는데 꽃을 보니까 좀 마음이 좀 꽃처럼 활짝 핀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매화를 처음 봤는데요.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600년 고목에 봄이 황홀하게 피었습니다. 불시 1벌 한철골하면 쟁등매화 박비향이로다. 추위가 한 번 뼛속 깊이 사무치지 아니하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를 맡을 수 있으리요. 수행자들의 자세를 매화꽃에 비유해서 선사께서 말씀하신 그 선시입니다. 그윽한 향기와 고고한 자태의 호남 오매. 저마다의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을 견디고 지금 봄이 활짝 피었습니다. 네. 자, 매화향을 뒤로하고 저희는 퀴즈 정답 그리고 이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24절기 중 5번째 절기로 하늘이 처음 맑아지는 날의 뜻이라는 절기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 2번 청명이었습니다. 자, 당첨자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0741님 4148님 축하드립니다. 네, 0741님은요. 저는 14살인데 학교를 안 가서 보내봐요 하면서 어제 처음으로 순댓국을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었어요라고. 우와. 아, 거봐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아마 12세부터니까 14살 마음껏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함께 시청하고 계시고요. 4148님, 저는요 네. 봄나물, 냉이, 시금치, 달래와 토마토, 치즈를 곁들여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를 만들어봤어요. 우와,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요리하는 즐거움 맛보게 되네요 하셨습니다. 거의 셰프인데요, 진짜 셰프. 좋은데요. 봄나물 피자보다는 봄나물 피자. 아우, 이거는 한번 진짜. 해봐야겠습니다. 예, 엄지척입니다. 예. 네. 자, 두 분께는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뭐 청명되면서 이제 농촌에서도 일손 바빠지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제 젊은 인력들 빠져나가면서 요즘 그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농촌에서 정말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농사 같은 경우는 때 시기를 좀 잘 맞춰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충청북도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올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지원을 많이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일할 수 있는 75세 이하의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금액은 뭐 많지 않지만 그래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뭐 함께 하신 분들이 조금 전에 이제 나왔습니다. 예. 해주시고 네. 복지센터로 네, 예,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의주시고요. 자, 내일 예고 잠시 해드리죠. 내일은 포도 박사를 꿈꾸는 우리 청년농부 이대겸 씨 만나보고요. 트로조 시간에는 소유미 씨와 함께 또 멋진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